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요,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0년 전에 나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100년 전에 나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해 못하면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제가 허경영에 대한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가 한 1월 중순쯤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상태는 아니었고, 제가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말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도 좀 연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관련 영상도 몇 개 올려드렸죠. 그리고 허경영 후보의 인생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허경영 후보를 한 달 남짓 동안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사람은 정말로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천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허경영 후보가 무슨 사이비 교주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00% 이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책적인 면을 봤을 때요, 허경영 후보의 3.3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억 지급 공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그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지급한다 하면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면서 그런 드립 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공약이 어떤 공약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지급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를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사람들이 100m 출발선에서 땅 하고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출발한 지 꽤 됐죠. 그래서 1등과 꼴찌 사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부 격차가 너무 많이 커지니까 그걸 이제 좀 줄여야 되겠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 국민에게 똑같이 1억 원씩 지급하면요, 그 빈부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1억 원씩 지급하겠다는 게 그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네수엘라가 되니 어쩌니 하시는 분들은요, 그 돈이라고 하는 본질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1억 말고 10억씩 지급하면 어떠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지급하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빈부 격차가 줄어듭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전 국민에게 1억이 아니라 1조씩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1조 원씩.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겠죠? 30억 부자든 100억 부자든요, 1조씩 다 지급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됩니다. 그렇죠? 1조 30억이나 그냥 1조나 아무 차이 없잖아요. 그렇게요, 빈부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경영의 3.3 정책 중에서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다면 그 수능 시험을 한 과목만 본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아직 정확하게 되고 있진 않는데요, 그거 외에는 제가 거의 다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제가 그 허경영 후보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좀 깊게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사람은 정말로 아인슈타인급의 천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허경영 후보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데도요,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인슈타인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랑 똑같고요. 제갈 공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랑 똑같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요,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100년 전에 나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100년 전에 나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이해 못하면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인슈타인 보고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요, 기존의 물리법칙과 위배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처럼요, 허경영의 정책은 기존의 상식과 조금 안 맞는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재적인 정책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막 비난할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어쨌든요,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허경영을 찍으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이해가 가시면 뭐 찍으시면 되고요. 뭐 이해가 안 가시면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게요,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뽑히는 게 뭐 민주주의 정치라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현재 허경영의 정책을 이해 못하시더라도 다음번에 여러분의 생애에 허경영과 같은 또 다른 정치 천재가 출연한다면요, 그때는 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정책을 한번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리세요. 뭐 여야 후보가 여러분 밥 먹여줘. 정신 차리세요.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잘 들으세요. 지자재 의원 얼굴 알고 찍는 사람이 없어. 교육감 후보 얼굴 알고 찍는 사람이 없어. 그런 선거를 1조를 들여가지고 왜 하냐 말이야. 1조도 국민 배당금이야. 1억씩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